기사 보셨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많이 걱정되고 있죠. 지금 이제 사적 모임은 뭐 5인 이상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아마 연말 연시에 뭐 어디 뭐냐 해돋이도 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기업 경영상의 경우는 예외를 한다는 규정은 있어서 저희는 계속 10인 이하를 유지를 할 거예요. 이제 9분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좀 간격을 띄어서 앉는 건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돼서 여러분들 요새 마스크 써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는 중간에 꼭 벗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 이름입니다. 앞에 뭐 소개는 하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저희 브랜드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엑셀레이팅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자주 이제 이 앞에 있다 보면 맨날 고민이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 말고 오늘은 뭐 좀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오늘은 이런 얘기부터 영화 제목 또 까먹었다. 제가 이제 가끔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게 이제 있잖아요. 론스타 얘기도 많이 들어드립니다. 론스타 아시죠? 론스타? 론스타 우리 사장님 아세요? 론스타? 잘 모릅니다. 론스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IMF 때 인수했죠. 그리고 약 2년인가요? 3년 있다 되팔아서 수조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멜론이라는 거 아세요? 멜론 음악 서비스, 그죠? 멜론을 외국이 이 론스타도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좀 유식하게 얘기할 때 PEF라고 하죠. PEF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는 뜻인데 사모가 뭐예요? 사모. 우리 사모님의 사모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적 방식으로 돈을 모았다는 뜻이죠. 조금 더 이게 확장되면 요즘 흔히 유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이런 게 일종의 근데 어쨌든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구조조정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외국 기업 또 하나의 사모펀드가 멜론을 제 기억에 5천억인가 사서 다시 누구한테 팔아요? 사와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지금 멜론이 누구 건지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몰라요. 이런 카카오뮤직에 팝니다. 2조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조정으로 돈을 벌었어. 그죠? 일단은 돈을 많이 번 게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돈은 아니죠. 5천억, 7천억, 1조 작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해도 너무 큰 돈이죠. 또 하나는 이 론스타나 이런 사모펀드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개인 대주주도 있고 거래들도 있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외환은행을 보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멜론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죠. 이 사모펀드 회사의 어쨌든 펀드 운영을 보고 투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환은행을 살지 어디를 살지는 본인들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 구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건 일종의 원탑이라는 엑셀레이팅 조직이 있는 겁니다. 원탑이 엑셀레이팅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라는 이런 외국계 사모 큰 펀드들이 이런 구조조정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때 거기에 들어간 이 규모의 경제의 돈들은 누군가로부터 모은 돈이겠죠.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 원탑이라는 엑셀레이팅 프로젝트에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설명하시기 편하려니까 스테이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스테이킹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 이제 우리 이제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설명의 편의상 쓰시긴 하는데 명확하게 하면 원탑은 엑셀레이팅 사업을 합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종의 구조조정 사업이에요.
다수의 투자 주체가 있겠죠? 이 다수의 투자 주체에 엑셀레이팅 사업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자체가 다르게 접근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코인에 막 이렇게 꽂혀 있으셔서 코인에 꽂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따로 연락 옵니다. 뭐 로커스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전 대답을 절대 안 해요. 사지 마세요.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원탑이라는 회사가, 조직이 엑셀레이팅 사업을 합니다. 우리의 정의는 일단은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엑셀레이팅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구조조정 사업을 합니다. 구조조정 사업은 왜 하겠어요? 일단 그 회사가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가 이거 할 이유는 없죠, 그죠? 돈 많고 돈 잘 버는 회사가 왜 저희랑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하고 손잡은 회사는 어떤 이유가 됐든, 뭐 기술이 좀 부족하든, 영업이 부족했던, 뭐 마케팅을 잘못했던, 뭔가가 부족해서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예전에 외환은행이 부도 위기였던 것처럼.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영화를 보거나, 물론 중간중간에 잘못된 과정이나 절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회사 살려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중간 과정에 누군가가 좀 어쨌든 나쁜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원칙적으로 보면 그 어려운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였고, 그 리스크가 있는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신 암호화폐 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뭐 첫 번째는 제가 그 분야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나름 오래 그쪽 일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건 이미 저희가 아니어도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기업은행도 엑셀레이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 혹은 벤처 투자 기업들에서 이미 엑셀레이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시장에 뛰어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사람들이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는 암호화폐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엑셀레이팅 사업을 합니다. 자,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두 가지의 원칙이에요. 규모의 경제,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돈을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필라와 함께 했던 그 여기 골프 치시는 분 아시겠지만 타이틀리스트 세계 1위 골프 기업이죠. 타이틀리스트의 주인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일을 좀 가끔 했었는데 한국입니다. 한국의 미래에셋이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LP로 참여를 하고 GP로 필라코리아를 내세워서 1조 2천억의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같이 투자를 들어가서 필라코리아를 인수했습니다. 대박이 났죠. 박현주 회장께서 이제 중국에서 골프가 뜨는 순간 이건 대박이다 하고 차렸는데 그해 펑상샤니 갑자기 막 우승을 하면서 중국의 골프 연율기가 엄청나게 떠서 인수했던 그 빚을 거의 한 2,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대박이 났는데, 예를 이제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근데 그게 그렇게 투자하는 회사들이 1년에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한 1,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 한 200조 이래요. 그럼 1%면 얼마예요? 2조입니다, 2조.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포트폴리오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은 뭐예요? 어쨌든 가치가 하락된 암호화폐 기업을 다시 엑셀레이팅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입니다. 기업. 그럼 이제 이런 회사를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엑셀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선별의 조건이 뭐냐면 자, 1. 상장되어 있을까? 그것도 원화 거래소에.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캐시아웃을 하기 때문에 상장 조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체와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법인이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서상의 구성원이 실제 이 기업의 등기 임원 혹은 임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안타깝게도 이게 반대급부 같은 건데 상대적인 거죠. 왜냐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코인 회사 중에 80%가 법인이 없습니다. 80% 이상.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코인 회사들 혹은 관심 가졌던 코인들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샀던 과거에 투자했던 코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내 법인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막 자랑했던 백서상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실제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지 심지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나라 뭐 에스토니아니 뭐 네덜란드니 싱가포르니 이런데 재단만 설립합니다. 물론 재단 설립까지는 저는 동의해요. 왜 한국 법상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국내에서 ICO가 안 되다 보니 이제 해외 재단을 만들어서 코인 발행을 합니다. 이건 인정.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코인 발행한 목적에 맞춘 사업을 할 회사를 한국에 설립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세 번째는 어쨌든 비전과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1번, 2번은 되게 쉬운 조건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서류 보고 그죠? 다 확인하면 돼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확인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3번, 4번이에요. 비전이라는 것,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한 5천만 원 빌렸어요. 여기 목이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 짜장면집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돈을 빌렸어.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결정한 모든 코인이 돈을 다 벌 거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원칙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여러분들 평소에 뭐 TV나 언론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식을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한 가지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3개가 확정돼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걸 10개로 늘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제도 코인 회사 세 군데를 미팅하고 왔어요. 뭐 그중에 할 것과 안 할 것이 생기겠지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여기죠. 미팅을 하고 옵니다. 일단 1번, 2번이 안 돼 있으면 미팅조차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코인 회사를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우리 다 답은 알잖아요. 보면 뭐 저도 직장생활 21년 했고요. 마지막에 제가 SK 자회사에서 본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알죠. 회사가 크다 안 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체가 있게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적어도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 이 회사는 기술은 좋아. 아 근데 여기가 좀 영업을 못해. 그럼 영업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플랫폼을 못 개발해. 그럼 플랫폼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는 이 10개 회사들끼리 서로 또 자기들끼리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요.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제 2단계 목표가 여기도 뭐 좁은 사무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요즘 이제 그 건물 한 5층 건물을 통임대하는 걸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는 건 아니고요. 아직 제가 살 만한 능력은 아니고 전체 통임대를 찾아다니고 있어서 한 층 정도의 우리 뭐 창업센터, 뭐 창업보육센터처럼 엑셀레이팅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엑셀레이팅 기업들 중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회사, 그 센터로 다 입주를 시키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자주 봐야 되잖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멱살 잡더라도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사업도 논의하고 뭐 그 안에서도 또 뭐 인수합병을 할 수 있으면 뭐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고 전략적 제휴를 할 수도 있는 엑셀레이팅 센터를 만드는 게 제 두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내년 그래도 한 상반기에는 그런 걸 해보려고 지금 제가 건물도 알아보고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전과 성공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포트폴리오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란 얘기예요. 어디 가서 뭐 로코스가 앞으로 뭐 50원 된다 100원 된다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50원 될지 100원 될지 5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제 말씀을 뭐 드리지만 우리 젊은 분 제일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분 중에 제일 젊으신 분 같은데 코인 많이 해봤어요? 아니, 전혀 몰라요. 알긴 아는 손대. 전문가 같이 보여서 젊은 분이다. 우리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코인 회사가 뭘로 돈을 벌어요? 코인에서요? 수수료? 네. 수수료? 무슨 수수료? 뭐 매수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매수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래소가 돈 버는 거고. 네. 코인을 팔았어. 네. 그럼 돈 벌었나요? 코인을 팔면요? 네. 그렇다는데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대신하고 있어. 잘 모르는 거야. 코인 회사가 코인을 팔면 코인 대금 회사를 들어요. 그죠? 네. 그걸 돈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뭐 우리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상장 회사가 주식을 팝니다. 주식 대금이 들어오죠. 상장 회사가 주식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면 돈 벌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 이거 돈 벌었다고 제가 쓰면 횡령입니다. 진짜 감옥 갑니다. 감옥.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코인 판 건 돈 벌었다고 얘기해 회사. 사실 이건 돈 번 게 아닙니다. 상장 회사가 주식을 파는 거나 코인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거나 다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조달해서 뭐 합니까 이걸로? 사업해죠. 사업. 제가 코인 회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매출이 100만 원이라도 있으세요?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인 회사들의 가장 문제 일단 법인이 없어요. 두 번째 그 법인이 가서 물어보면 지난 1년간 매출이 있습니까? 보면 매출은 0원이에요. 0원. 그죠? 물론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서 기술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까지 매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려고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아까 사장님한테 중국집 차린다고 5천만 원 빌려서 사장님 제가 그 돈을 5천만 원 빌면서 뭐 중국집 수익의 30%를 드리기로 했어. 근데 제가 5천만 원 받아서 제가 그걸로 차 사고 술 먹고 옷 사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사장님 저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목적이 사라졌어. 그죠? 그 돈을 받았으면 가게 없고요. 인테리어 하고 주방장 구하고 재료 구해서 그리고 이제 사업자 내서 그죠? 짜장면 팔아야지. 그죠?
코인 회사가 코인을 팔았으면 코인 대금으로 자기들이 얘기한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근데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게임 회사라고 코인을 팔았으면 게임 해야 되고요. 게임 만들어 팔아야 될 거고 뭐 보면 뭐 무슨 얼마 전에도 무슨 코인이더라? 하여튼 뭐 서비스를 뭐 만드는 코인이면 서비스를 만들어야죠. 그죠? 무슨 헬스 관련된 코인이면 헬스 사업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 판 돈만 챙긴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법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할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사업해보셔도 아시지만 우리 사업하시잖아요. 일단 돈 받으려면 계산서로도 끊어야 되고요. 요즘 계산서 없이 누가 돈 줍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하려면 내가 사업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코인 회사들이. 그래서 이게 어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상식이어서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한국에선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장님이 1억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원탑에 1억 투자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투자는 자신의 여윳돈의 한 10 내지 15%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딴 데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잖아요. 포트폴리오는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들어야 돼요.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의 투자에서, 본인의 자산 관리에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아닌 혹시나 다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실 기회가 생기셨을 때 제발 이거는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이 코인을 왜 팔았는지, 왜 팔고 있는지 도대체, 그리고 코인 팔아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건지, 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저도 회사를 내서 제가 막 가봤더니 막 1,000억, 2,000억 돈을 걷었대요. 갔더니 선릉 테헤란도에 떴다방 사무실에 갔더니 보증금도 없는 3개월 선월세 주고 들어가서 가구 다 있고 회의실 다 있고 노트북만 들어와서 일하다가 노트북 들고 나오는 사무실인데 꽤 커요. 넓기는 엄청 넓더라고요. 이 2개 층인데 그 2개 층을 쓰시면서 1,800억인지 2,000억인지를 모았답니다. 근데 법인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저도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쪽 관련된 준비를 하니까 저도 공부할 겸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러 많이 다니고요. 가서 이제 수강하러 온 것처럼 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요. 질문도 좀 해보고. 근데 아주 당황스러운 건 그렇게 큰 조직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큰 돈을 모았다는데 회사가 없어요. 그거 일 터지면 누가 책임지죠?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이런 규모의 경제와 포트폴리오라는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려고 엑셀레이팅 사업을 하고 그 엑셀레이팅의 대상은 이런 목적과 이런 과정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뭐냐, 코인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3개가 확정되어 있다고 했고 그 중에 순서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보다 영악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제가 쓸 때 여기도 first라고 쓰는 이유가 이거 순서를 의미하는 영어 의미잖아요. 그죠?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first는 그죠? 이게 순서상 첫 번째라는 얘기지 로커스가 가장 중요해서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로커스도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커스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쨌든 첫 번째 기준에 의하면 이거잖아요. 캐셔리스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비해서 한 50% 올랐어요. 4원일 때 출발했는데 오늘 6원 정도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오를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사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격 정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기 ISMS 인증을 받았고 현재 가상계좌를 신한은행과 협상을 하고 있고 제가 캐시레스도 직접 방문도 해봤었는데 대표이사도 직접 만나고 거래소 대표가 잘 안 만나줘요. 어쨌든 저희를 만나줘서 미팅도 직접 했고 캐시레스트는 적어도 고객 예탁금은 100% 은행이 에스크로로 관리를 합니다.
이 거래소들도 옛날에 그런 사고 많았지만 고객이 코인을 혹은 토큰을 사겠다고 맡긴 돈은 거래에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래소는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고 그걸로 이제 월급 주고 뭐 월세 내야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 예탁금을 손댑니다. 그러다가 내보내줄 돈이 없으면 뭐 사고 터뜨리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캐셔리스트는 은행에서도 어쨌든 검증이 되지만 고객 예탁금은 100% 은행이 에스크로 관리를 합니다. 뭐 저도 그런 건 나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잖아요. 실체. 그래서 여기는 블룸 테크놀로지라는 명확한 법인이 있고 백서상에 있는 이상윤 대표부터 뭐 조수환 부사장, 뭐 문항식 이사 이런 분들이 다 현재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하는 다 등기 임원이자 임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성된 인원이 조금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코인 회사들 백서 보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넣어놔요. 막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막 교수, 막 뭐 변호사, 뭐 다 있습니다. 연예인. 그 사람들이 그 코인의 회사의 사업을 알까요? 저는 일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이름만 빌려준 거죠. 실제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업을 할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뭐 개발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로코스 체인은 비전과 성공 가능성이 뭐냐? 로코스 체인은 메인넷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 메인넷의 수익 모델은 수수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나와 있는 메인넷의 최강자는 누구예요? 이더리움이죠. 여러분이 쓰시는 토큰의 90%는 다 ERC20과 ERC711로 구성된 토큰입니다. 그죠? 로코스 체인도 현재는 ERC20 기반의 토큰입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받으시고 거래하시고 팔고 살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해서 이더리움이 착착 잘 챙기고 있죠. 1년에 수조 원 가까운 돈을 법니다. 이더리움은. 여러분이 토큰을 많이 쓸수록 이 메인넷과 같은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안드로이드, 윈도우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게 메인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시면 안드로이드가 안 깔려 있으면 스마트폰은 그냥 비싼 기계에 불과합니다. 100만 원 가까운 아무 기능도 없는 기계죠. 그 기계를 전화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게임을 하고 사진을 찍게 만드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 안드로이드 위에 여러분이 뭐 카카오톡을 깔든 뭔가 깔아서 쓰는 거죠. 그 안드로이드가 메인넷이라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이 쓰는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쉬운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와 윈도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실 때마다 다 안드로이드에 구글에 돈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노트북이든 PC든 사서 윈도우를 깔 때마다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이 올라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현재 로코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미 메인넷을 몇 번 만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메인넷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 있던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이런 기존에 있던 메인넷을 베껴서 만든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6개월이면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건 아무도 안 쓰겠죠. 쓰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쓸 걸 왜 만들게? 내가 중국집 만들었으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손님이 와서 짜장면 먹어야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럼 메인넷을 만들면 손님을 받아야 돼요. 손님이. 근데 손님이 들어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속도, 안정성, 보안. 이걸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제 블록체인의 3요소가 저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속도 빨라야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승질 급합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은행에서 계좌간 이체하면 돈 바로 안 들어옵니다. 하루 이틀 걸려요. 예전에 한 달도 걸렸어요. 심할 때. 한 이틀
이틀 정도, 길면 한 3일까지 걸립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동거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제가 회선 신청하면 한 달 걸립니다. 설치하러 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급해요. 느리면 안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 속도 빨라야 돼요. 안정성. 막 락 걸리고 이래서 막 전송 안 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 돈이라. 실제로 이더리움은 최근에는 수수료를 낮은 걸 선택하면 혹은 보통을 선택하면 시간은 기본적으로 2-3시간 걸리고요. 재수 없으면 막 12시간 락 걸립니다. 전송이 안 돼요.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거 써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수수료 3%를 받는데 그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게 저희는 가장 빠른 수수료를 내고 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출금을 해드릴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걸 안 쓰면, 그러니까 가장 비싼 수수료를 안 쓰면 저희 출금하다가 반셉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출금 시작을 다 해줘도 못 해줍니다. 그죠? 그 가장 빠른,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수료를 쓰면 대략 3,000에서 5,000원이 나와요. 한 건당 얼마나 비싸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만 원 정도를 찾아야 3,000원 수수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만 원 이하를 인출하면 저희는 수수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정으로 5,000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아무튼 수수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안 중요하잖아요. 보안. 돈인데 막 해킹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속도와 안정성과 보안을 다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속도를 높이면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고속도로 한 300km 달리면 위험한 것처럼 속도가 빠르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보안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안정성과 보안을 올리면 속도가 느려져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열쇠가 많으면 사람이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천천히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을 많이 따야 되면 똑같은 원리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모든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기다 막 시건장치 여러 개 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개임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들어올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속도도 빠른데 안정성도 좋고 보안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해서 학자들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트릴레마는 이제 트리오 딜레마를 합친 말이에요. 트리오가 3이라는 의미니까 딜레마죠. 이거를 다 해결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블록체인 쪽에 아주 유명한 전문가이신 최용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로커스 체인을 평가하시면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유일하게 해결했다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세계 표준이 가능할 수도 있다. 솔직히 전 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못 볼 수도 있죠. 그죠? 세계 표준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로 퀄컴 아십니까? 퀄컴? 모르십니까? 통신회사. 우리 핸드폰이 이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죠? 우리 3G 기억나세요? 옛날에 3G 2G 폰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CDMA라는 전화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중문화 접속 방식이라고 하는데 CDMA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못 들어보셨나요? 유럽은 CDMA 저도 일단은 이 통신 방식이 두 개가 세계적 표준이 있었어요. 여담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CDMA를 채택하면서 이 CDMA 칩은 미국 퀄컴이라는 회사가 만든 칩인데 이 칩이 표준으로 등록이 되는 걸 우리나라가 써줌으로 인해서 퀄컴은 수백 조를 버는 회사가 되죠. 이거를 비리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CDMA 칩을 단독으로 선택을 합니다. 보통 유럽은 이 두 칩을 다 써요. 통신회사는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희한하게 모든 통신회사가 하나의 칩을 썼어요. 덕분에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고 표준의 힘은 그런 거잖아요. 표준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로 세계 표준이 되면 좋겠죠.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저는 뭐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적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상 첫 번째로 놨다는 거고, 우리가 10개 정도의 토큰을 엑셀레이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로커스가 메인넷에 지금 현재 그 테스트넷까지 와 있는데 메인넷에 성공을 한다면 이 토큰들도 로커스 체인의 메인넷으로 아주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전체적인 제 판단이고, 그래서 순서상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커스 체인이 중요한 건 맞지만 로커스 체인만으로 사업을 하진 않고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입금도 토큰이고 출금도 토큰입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워낙 좀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더리움을 열어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더리움을 막을 겁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입금 못하게. 이제 알아서 로커스 혹은 로커스 이외에 또 우리가 정하면 그거. 토큰은 종류가 많을 테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걸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차이는 출금을 거래소로 직접 해드려요. 다른 사업자 갔더니 뭐 했다 뭐 50% 다시 뭐 묶었다 뭐 은행이 하는 꺾기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러고 충분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거래소로 바로 넣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거래소 지갑을 쓰시면 뭐 나는 거래소 필요 없어 나 딴 데 모을래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거래소 지갑을 입력하시면 거래소로 바로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파시면 됩니다. 제발 파세요. 괜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아까처럼 뭐 대표님 가격도 오르나요? 갖고 있지 마세요. 최근에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올랐더니 안 팔고 갖고 계시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매번 파십시오. 파십시오. 저희는 가격이 오른다. 어느 스테이킹하러 얘기하는데 갔더니 강의 내용의 50%가 코인 가격이 오를 테니까 쟁여두세요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지금 막혔습니다. 문 닫았어요.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됩니다. 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코인 가격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회사가 짜여 있으면 반대로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능력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겠습니까? 그죠? 코인 가격의 기대는 코인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세 번째 특징은 기본 수익은 높고 기타 수익은 낮습니다. 낮거나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거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데 뭐 일단 제가 저는 직장 생활만 오래 해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원칙은 제가 정합니다. 제가 정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쨌든 제가 정한 원칙이 저거예요. 아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좀 간단.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심플리 이즈 베스트인데 저는 막 다른 회사 거 몇 개 구해봤는데 도저히 진짜 제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 고등학교 때 인천에서 IQ가 제일 좋았거든요. 진짜로 저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자랑 같지만 자랑인데요. 공부는 정말 잘했어요. 내신 1등급이고요. 서울대를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근데 이해가 안 돼. 제가 봐도 뭐 1대 몇 프로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마케팅 짜시는 분들한테 요구한 건 일단 간단하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혼자 일해도 다단계라서 많은 사람을 꼭 데려와야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일해도 혹은 늦게 들어와도 돈 벌 수 있게 해드립시다. 기본 수익을 높였어요. 지금 현재는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당신 기본 수익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근데 거꾸로 보면 저희가 기타 수익이 되게 낮아서 다른 데와 저희 거를 다 엑셀로 시뮬레이션하고 제가 또 이 네트워크 전문 전산회사에다 요청을 해봤어요. 저희 요 마케팅이랑 이제 다른 거 넣었더니 거기인데 20년 동안 그것만 한 회사예요. 전산을 돌리셨는데 저희가 한 30~40%더 낮아요 사실은.
수익이.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돈이. 근데 기본 수익은 높아요. 여튼 제가 원했던 게 그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다 잊으셔도 좋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하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건지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통화를 하시는 거 우연히 들어요. 저도 기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로커스 얘기만 하죠. 로커스, 로커스가 오를 거야. 이거 해도 돼. 아니 로커스가 오르는데 이걸 왜 해요? 그럼 로커스 사셔도 돈 벌면 돼요. 그렇잖아요. 10배 오를 거면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한 100만 원만 사도 1000만 원 되는데. 그죠? 1000만 원 사면 1억 되는데. 그럼 이거 안 하시고 그거 사셔야죠. 그죠? 근데 계속 로커스 얘기만 하시더라고 전화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저렇게 얘기해. 저러다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죠? 또 저한테 달려오시겠죠. 아무튼 그런 거를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떤 거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